9시 됐어요? 같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준석 특가법 알선 수재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김성진 씨에 대한 4차 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 조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전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1시 반경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8시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 조사와 밤 조사, 밤은 아니지만 오후 조사와 심야 조사가 오늘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은 지금 9시 이때 15분 정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점심에 11시 반에 나와서 약 10분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8시 10분경에 약 15분경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조사 일정입니다. 그리고 8시 10분경에 나와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저는 강남경찰서로 이동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이준석 무고 고발장을 접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오전 조사 그리고 오후 및 저녁 조사가 있고, 그리고 번외로 이 조사와 관계없이 강남경찰서에서 이준석에 대한 고발장의 접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조사는 지난번에 있었던 2013년 8월 15일 성접대 사건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유성관광호텔에서 스위트룸을 잡고 거기에서 성접대를 하는,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물론 저번에도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잠깐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2013년 8월 23일 900만 원의 현물 제공, 이거는 화장품입니다. 약 450명의 사람들에게 2만 원짜리 약 450개를 제공한 900만 원 현물 접대죠.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이 당시 하고 있었던 배나사라고 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경주에서 당시 모임이 있었는데, 그 경주로 450개의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2만 원짜리, 그래서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알선 수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7일 김성진이 이준석의 조모상에 조문을 가서 거기에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알선 수재의 성립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선 수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접대든 현물 접대든 술 접대든 이러한 뇌물성 접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즉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2013년 9월 7일 이 장례식장에서 김성진과 이준석 사이에 심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11월 28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아이카이스트 회사로 방문한 것은 아니고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김성진과 만납니다. 김성진이 아이카이스트의 부스를 이 대전 카이스트에 마련했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자 스크린, 전자 칠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등 교육 기기를 시연해 보이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결국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의 성립 여부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2013년 7월 10일에 있었던 성접대, 2013년 8월 15일에 있었던 성접대, 그리고 2013년 8월 23일에 있었던 900만 원어치 현물 제공, 그리고 2013년 9월 7일에 있었던 100만 원의 조의금 제공 등 여러 가지 김성진 씨로부터 이준석에게 넘어간 이런 접대와, 그리고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카이스트에 내려오게 하고 거기서 만나게 하는 그 과정, 이것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 치밀하게 그리고 조밀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오늘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알선 수재의 전체적인 조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전 조사는 아무래도 2013년 9월 7일 조문하는 과정, 거기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김성진과 만나는, 그것이 아마 오후에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후의 조사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3차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술접대 7월 11일, 2차 술접대 8월 15일, 그리고 3차 술접대가 그 이후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로 보이는데, 아니면 그 이전이든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3차 술접대에 대한 정황이 있을 텐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이준석이 90도로 인사를 한 모 인사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3차 술접대에는 그러니까 김성진과 이준석 말고 제3의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 이준석도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세 사람이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그 유력 인사를 김성진이 만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박차를 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1회 정도는 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데 지금 김성진이 그 이후에 2014년, 15년, 16년까지도 그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접대가 있었으며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나온다면 조사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 조사를 저희들은 박차를 가해서 8월 중순까지는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에 대해서 8월 중순 이후 아니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끝내야만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지금 많은 증거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미 고발 시에도 많은 증거가 있었으므로 이준석을 즉각 소환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준석에 대한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었어야 하며, 이미 많은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았고 고소 시에 많은 증거가 현출되었으므로 이준석은 사실은 즉각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당 대표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수사에 상당히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다음에 인적 증거든 물적 증거든 이준석을 소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고, 그리고 조만간 당대표 지위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나야만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대한민국에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끝내고 피의자를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혜택을 베풀었습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을 즉각 소환하여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입회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입회하여 1회 신문 참고인 조서, 2회 참고인 조서를 열람했고
3차 참건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그리고 4차 조사가 있는데 접견을 통해서 4차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 강신욱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접대를 받은 사실 그리고 현물 접대를 받은 사실 등등이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더 소멸되기 전에 이준석을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하기 바랍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세희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작태를 보였으므로 증거인멸죄는 제1회 구속사유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을 즉각 소환하고 증거인멸 등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구속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준석 구속하라. 그것이 이준석 구속하라. 권력을 사유한 정치인에 대한 단죄일 것입니다. 이준석의 행태는 그야말로 권력을 사유한 악질적 정치인입니다. 먼저 자신이 새누리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즉 권력을 이용하여 성접대를 받았으며 그리고 자신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대표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정무실장을 즉 자신의 비서실장격인 정무실장을 내려보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야말로 권력을 사유한 전무후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젊은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꼰대의 모습이며 이런 모습을 청년 정치인들이 보고 배운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에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준석에게는 당대표라는 사실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법에 따라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임을 민주국가임을 국민주권주의의 나라임을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준석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권력을 사유한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강합니다. 신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강합니다. 신납니다. 강신업. 강합니다. 강신업.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발장을 오전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무고죄 고발장을 잠깐 갖고 계시죠? 잠깐. 네, 먼저 기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강남경찰서에서 이것을 현출하려 했으나 여기서 일단 이 고발장의 내용은 자 먼저 고발장입니다. 제명은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제 156조에 있으며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명은 무고죄고 피고발인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당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피무고인은 김세희와 강용석입니다. 피무고인이란 김세희와 강용석을 죄도 없는데 처벌하게 해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발인은 강신업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고발장을 오늘 강남경찰서에 약 9시경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강합니다. 신납니다. 강신업.
강합니다. 신납니다. 고발장은 강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여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김세희와 강용석을 고소했습니다. 강릉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12월 27일 날 가세연에서 이준석의 성접대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그 12월 27일 당일입니다. 당일 급박하게 이준석이 장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고 사람을 하나 내려버리겠다. 그리고 김철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김철근에게 회유를 통해서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용기를 얻은 이준석은 그야말로 과감하게도 오히려 거꾸로 김세희와 강용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강용석이 이준석에게 너 그러다 무고죄 된다. 너 고소하면 무고죄 돼. 라고 받아칩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 날 전격적으로 김세희와 강용석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이것이 12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준석이 이렇게 과감하게 고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송이 된 그날 즉시 김철근을 내려보내 성접대의 실무자인 이 장기훈 씨를 만나 일종의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에 근거하여 그야말로 족반하장으로 고소를 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무고의 고의가 분명한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겠다는 작태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무고죄의 죄책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 그리고 또 구속하라. 결코 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후에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2022년 1월 10일 올해입니다. 김철근을 내려보내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가짜 사실확인서는 강남경찰서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질적 무고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사실확인서를 수사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지었습니다. 이 역시 추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김성진 씨를 거짓 사실을 말한 것으로 몰아 그 사람이 사기죄를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기꾼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김성진 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역시 김성진 씨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런 것이며 여기에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증거로는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경제 8호증 진술서, 자술서입니다. 이거는 김성진이 쓴 겁니다.
김성진이 무인이 찍혀 있죠.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김성진은 2013년 7월 11일 및 2013년 8월 15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대표, 그 당시 국민의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준석에게 룸살링 접대 및 접대 여성 2차 자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진 씨가 분명히,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성진 씨도 나중에 법원에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말이죠, 진술을 해야 될 텐데 우중죄의 질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성진 씨는 물론 제가 입회했습니다만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사실이 아니고 완벽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증거로 낼 수 있도록 자술서, 진술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물론 더 나머지 증거라든지 또 좀 더 자세한 사실, 이 무고죄 고발하게 이르는 경위와 과정, 그리고 무고죄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수사 상황, 그리고 제가 이 무고죄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 당국에 요청하는 사항, 이 무고죄 고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준석을 이 고발장이 접수되고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강남경찰서에서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 이준석 구속하라. 지금 몇 분이나 됐습니까? 네, 한 4분 정도, 제가 9시 15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신납니다. 황신업. 고발장? 아니요, 그 증거로 보여주신 진술서. 제가 접견을 했습니다. 그저께 접견했습니다. 그때, 예, 그때 작성합니다. 네. 연합뉴스 김예린입니다. 그 900만 원 화장품을 제거했다는 건과 관련해서 뭐 증거가 확보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거는 뭐, 그, 배나사에 450개의 화장품 세트를 줬다는 건데, 그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예. 영수증도 있고, 보낸 어떤 그쪽으로, 경주 쪽으로 직접 보냈거든요. 그거를 뭐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예. 그 사실은 뭐 확실합니다. 예. 또, 그 3차 술 자리에서 그 90도 인산 고인사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에 나오는 그 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네.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확실한데 공개를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김성진 씨도 저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혹시 그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윗선이랑 아까 4차 자리에서 나왔던 고위 인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조사가 있어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조사 후에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구 마이크인가?